최근에 보증금 떼셔가지고 상담받으셨던 분은 어떻게 되셨대요? 아주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여기가 혹시 길 잃은 세입자들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는 달래줄랩 주거연구소? 아이고, 어서오세요. 혹시 계약서를 잘못 쓰셨나요? 자취하시는구나. 비가 세시나? 집에 문제 생겼어요? 보증금 떼셨어요? 무엇이 궁금하세요? 네, 임대차 계약의 미로에서 길 잃은 세입자들을 달래드리는 주거연구소 달래줄랩. 앞으로 저희가 사연 있는 세입자분들을 모아서 달래드리고 주거정보에 관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막 독립을 한 새내기입니다. 그동안 자취하는 게 오랜 꿈이었어요. 그래서 퇴근 음식에 부모님께도 도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혼자 자취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 전대차 계약, 근저당, 가압류에 문제되는 사항들이 많았던 집인 거예요. 임대인한테 이게 뭐냐고 하니까 다 알고 계약서에 서명한 거 맞냐고 하더라고요. 계약 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그때 뭐 하는지 하나도 몰랐거든요. 다른 분들은 혹시 저와 같은 실수 하지 마시라고 꼭 용어 공부부터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라는 사연이 왔는데요. 저도 이제 막 집을 구하는 새내기 세입자로서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아요. 어려운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말 사이에도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쑥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면서 용어들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인, 임차인이 있는데요.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이제 임차인, 세입자, 이고 임대인은 흔히들 집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집을 갖고 있고 그 집을 나에게 빌려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대인, 전차인 이런 말도 있던데요. 계약서에 전대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전대는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해주는 용어로 요거 가능하려면 임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달래 소장님이 집을 갖고 계시고 줄래 연구원님이 이제 집을 빌렸어요. 그럼 이제 둘의 관계는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제가 줄래 연구원님과 다시 계약을 해서 그 집을 또 빌렸어요. 그럼 우리의 관계가 이제 전대인, 전차인. 전차인이자 임차인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보통 쉐어하우스가 이런 형태로 많이 이제 계약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빌려가지고 내가 이제 쉐어하우스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청년과 나는 이제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전세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건가요? 전전세는 자신의 전세권을 설정해서 빌려주는 것으로 전대차 계약은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런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는 보이시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와 법무부 등이 함께 만든 계약서라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요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표준 계약서가 많이 이용이 되는 건가요? 딱 그렇지는 않은데요. 요 한 장짜리 계약서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계약을 하게 될 때는 협회용 계약서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보시면 미납국세,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협회용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 미납국세와 선순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요거를 사실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제로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여기 빈 공란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 임차인이 이게 뭐예요? 하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대답을 할 수 없으니까 주로 이용하지 못하고요. 사실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가 필수가 아니라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죠. 그리고 이미 많이 아실 거라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보증금 및 차임이라고 했을 때 보증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목돈인데 이제 임대인은 집을, 나는 목돈을 이렇게 거래를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 공간을 내가 빌려 쓰는 거겠죠. 그래서 그 보증금이 이거고, 그리고 만약에 월세를 산다라고 하면 차임이라고 하는 임차료를 이제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월세. 거죠. 월세가 다른 말로 차임이다. 그리고 혹시 여기 이 계약서에 내가 내는 돈에 대한 건데 여기 없다 하시는 게 혹시 있나요? 저도 아까부터 좀 보면서 궁금했는데 관리비를 얼마나 내느냐인 것 같은데 그쵸. 관리비도 계약서에서 협의하는 사항 아니었나요? 네, 맞아요. 관리비도 사실 월마다 지불하는 주거비에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돈인데 근데 그거를 계약서에서는 지금 따로 이렇게 쓰는 란을 마련해 두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반드시 계약할 때 챙겨서 물어보고 특약란에 쓰거나 해야겠죠. 그러면은 협회용 그 한 장짜리 계약서뿐만 아니라 표준 계약서에도 관리비 항목은 없으니까
미리 잘 계약할 때 챙기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한 장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장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장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나당. 따당. 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복잡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여기서 두 번째 장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단어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최고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최고는 우리가 무슨 말이지? 최고가 아니라 독촉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이 중개 보수는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여기서 계약이 완료된다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업무 보증 관계 증명서는 꼭 챙겨야 될 서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저희가 계약서 쓰는 그때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용어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들을 알려드린 거라서 보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 줄레달래가 답변을 드려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